몇 번 가야 되지? 13번? 43페이지? 자, 마지막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밑줄근 내용의 근거 자료 적절한 것을 보기에 고르세요.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당해 문화도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였다. 독자적인 문화에 밑줄 그어진 거죠.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영광탑. 이건 발해의 탑이에요. 발해의 전형적인 탑이고 벽돌탑이에요. 전축분이라고 불러요.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발해의 전형적인 탑인데 문제는 고구려적 요소가 아니라 당적 요소예요. 당적 요소. 벽돌을 만드는 것은 다 당나라적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독자적 문화를 볼 수 없겠죠. 주작대로 문항시기에 만들어졌죠. 중국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든 거죠. 주작, 남쪽을 향해 커다란 도로가 나타나는 거죠. 주작대로. 연꽃무늬 기와, 연꽃무늬 기와 지극히 고구려적 요소입니다. 연꽃무늬. 부처님이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전설이 드리는 게 연꽃입니다. 연꽃 문양. 약간 고구려의 연꽃무늬 기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흡사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불상이 이불병자상. 지긋,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유숙봉이 적은 발해고에서 발췌해 온 겁니다. 왕은 즉위 후 연호를 인안으로 하였다. 뒤에 거 안 읽어도 되잖아. 인안이니까 누구에 있어? 무왕이겠죠? 네. 이렇게 해오시라고 그랬잖아. 무왕 자체가 벌써 냄새가 되게 싸움 열심히 많이 한 무의 무자가 들어가 있잖아. 무의 무자.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죠. 무인 기질이 있나 봐. 인안. 역시 무왕은 무인 기질이 있어요. 인안이라는 연어를 썼어요. 무왕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인안으로 하였다. 왕이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며 말하기를 흑수 말갈리에게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나라에 왕래하였고 일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알렸다. 지금은 당나라의 배설을 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 이는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여 당과 함께 우리를 앞뒤에서 치려는 속셈인 것이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은 그의 아우 대문해와 애숙 아하상을 보내 흑수 말갈을 공격하게 하였다. 옳은 것. 만주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응? 대조영. 대조영을 다른 말로 무슨 왕이라고 그러지? 고왕이라고 한다. 고왕이라고 한다. 둘째, 장문현을 보내 산둥지방을 공격하고 거기에 뭘 설치했다고 그랬죠? 발에 고를 설치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수도를 상경 현덕부에서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영총부로 옮겼습니다. 문항입니다. 우리 수도 아까 했던 것도 쭉 외워보세요. 중상동 암기됐죠? 문항 때 중경, 상경, 동경, 중상동. 수도천도, 문항 때 수도천도. 중경으로, 상경으로, 동경으로. 원래 어디였던 거죠? 여기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대종이 나라를 세웠던 동모산에서 중경, 상경, 동경. 암기하시라고요? 중상동이에요. 중상동, 중경, 상경, 동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문항입니다. 오경 15부 62조의 지방행정제도가 정비되었다. 계속 얘기했죠. 누구라고요? 선왕이라고요. 오경 15부 62주가 완성된 선왕이라고요. 오경 15부 62주. 중국 당나라 애들이 선왕을 뭐라 불렀다가 이때 시기를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해줬다. 굉장히 부강했다는 얘기죠. 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나라시. 요동지방에 진출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누구예요?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선왕입니다. 요동까지, 즉 요동까지 정벌했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마찬가지 여기도 선왕입니다. 선왕 할 게 많아졌죠. 아까 하나 추가하자면 대조영의 후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후손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대조영의 동생이었던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 대야발의
후손이라고요. 대조영의 후손이 아니라 대야발의 후손이라고요. 이건 이미 7급에 한번 나왔다고요. 9급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가와 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구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자장하게 일러서 자장에 밑줄 그어야 되겠지. 일단 먼저 자장에 나오면 아까 제가 애우라고 그랬지. 선자, 아줌마. 선이 뭐죠? 선덕여왕. 여기는 자장이죠. 자장율사죠. 일단 머리 딱 와야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신령한 사람이 자장하게 일려서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으나 이음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해치려고 하니 항용사 구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9개 나라가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기구가요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덕여왕. 두 번째, 나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가 뻥 터졌다. 왜 누구라고요? 진성여왕이라고요. 신라하대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중대 마지막 쪽과 하대의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 하나씩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죠. 하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신 분은요? 누구예요? 진흥왕이겠죠? 전혀 관계없죠? 진흥왕. 2차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네요? 누구예요? 법조하신 분? 법풍왕. 각간 이용을 하여금 3대목을 편찬하였네요. 진성여왕과 각간 이홍. 각간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어떤 벼슬 자리가 아니고요. 각간이라는 것은 그 이해의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특별한 스페셜 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간 이용은 진성여왕의 삼촌이기도 해요. 두 분이 아주 연애의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연애의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이 정치로부터 멀어졌어요. 어찌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연애에 빠지게 되면 자기 하는 일로 또 멀어진다고. 연애에 빠지게. 근데 연애하고 끝내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됐잖아요. 말아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들 고생시킨다고요. 향가집을 모았다고요. 신라에 흘러다니는 노래를 다 모아서 이렇게 향가집을 편찬했다고요. 상가집 편찬하는 사람 요구하고 고려 강종 때 두 사람만 잡으면 돼요. 누구예요? 균여스님. 여기도 마찬가지 향가집을 만들었다고요. 2개 잡으면 돼. 진성여왕 하나, 강종 하나. 향가집 둘 다 공통점. 우리가 강종이니까 우리가 이뻐서도 봐줄 수 있는데 진성여왕은 삼촌하고 놀면서 또 묘한 거 하나 만들어냈어요. 3대목. 답은 3번이 맞겠네요. 4번 질문. 김움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자기 장인어른 죽였죠. 누구죠?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입니다. 5번. 가와나 진골 출신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랬습니다. 선덕여왕은 선골이에요. 진평왕의 딸이에요. 여기가 진골이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을 보세요. 당행유학의 빈곤과 가급제, 항소에 대한 토항소 경문, 개원필경, 제환영대력, 법장화 상전 등이 있다. 계속했던 인물이죠. 최치원. 최치원은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건의했다. 시무란 말은 개혁책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먹혀주지 않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활동을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심사상과 하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일심사상과 하쟁사상. 누구예요? 사람 마음먹게 달렸다. 해골바가지 물. 뭐냐? 일심. 일심은 일체유심조의 줄임말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줄임말입니다. 일심사상이다.
일체 유심조의 줄임말입니다. 네. 원효대사고요. 세 번째, 예교문서를 전담하고 청방 입문표를 작성했다. 예교문서에 능했다. 강수입니다. 네. 예교문서에 작성에 능했다. 강수. 네 번째, 국왕에게 조언한 내용의 하왕계를 설총.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교율이라는 뜻이에요.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교율이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신문왕 얘기하고 있어요. 신문왕의 권력을 잡고 주변에 꽃으로 에워싸고 있다고. 그 꽃이 장미꽃이래요. 근데 찌그러져 있는 할미꽃이 여기 있대. 할미꽃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왕 주변에 미인들이 에워싸워 있다고. 이들 뭐로 보고 있는 거죠? 충신으로 봐, 간신으로 봐. 나라를 망치는 간신으로 보고 있다고. 할미꽃은 이쁘지는 않지만 꾸준함이 있어요. 이걸 뭐로 보고 있는 거죠? 충신으로 보고 있지. 봐요. 꽃의 임금에 꽃에 쌓여 있다고, 신문왕이. 제발 간신히 장미꽃을 멀리 하시고 이쁘진 않지만 할미꽃을 가까이 해주세요. 꽃의 임금에 내리는 교율. 이걸 말로 직접 할 수가 없어. 왜? 신문왕이 삐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글을 써줬다고. 이거 보고 이해하는 놈이면 괜찮은 놈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빡치는 거지. 봤죠? 오? 나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신문왕이 캐치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미꽃을 버리고 할미꽃을 취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신문왕의 업적이 되게 엄청나게 많아. 그냥 장미꽃하고 계속 놀지. 꼭 이 양반이. 할미꽃을 취하는데 우리 공부할 양이 많아졌다고요. 꽃의 임금이 되는 계율 됐죠? 누구라고요? 설총이라고요. 설총이에요. 설총 누구 아들이에요? 아까 방금? 원효대사 아들이라고. 최고의 유학자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불교학자가 되는 거고요. 불교와 유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설총은 조선시대 성균관에 공자 입회에 모시어져 있는 문묘 정사가 되어 있다고. 설총과 최치원이 신라시의 두 인물이요. 참고로 봐요. 설총과 누가? 최치원이 성균관에 문묘 정사했다. 문묘라고 하는 공자님이 입회를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에요. 문묘 정사되어 있다. 그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업적이 준할 만큼 뛰어난 글과 명성이 자자했다. 인품적으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문묘 정사된 대표적인 설총과 최치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 가보셨죠? 문묘 정사 성균관에. 그렇지. 마이 홈타운에서만 놀아요. 그제? 가끔 밖으로 좀 돌아봐. 지금 안 돼도 시험 기간이 끝나고 공무원에 합격을 해준다면 제발 전국 좀 답사를 해. 돈 얼마 안 들어. 교통비만 들어가. 먹는 거 김밥 먹고 끝내도 돼. 뭐 굳이 거기 가서 꼭 맛집 찾아갈 필요 없어. 돈 없는데. 아니지. 공무원 되면 돈 버네. 맛집 가도 되겠다. 문묘정사 여기까지 잡으시고요. 명망에 있는 승려의 전기를 경우 해동 고승전을 남겼다. 각훈입니다. 해동 고승전 각훈입니다. 17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나라 하엄정에 개조했다 그랬습니다. 하엄정에 개조했다. 우리가 지금 불교 정파에 이제 하엄정을 문제풀이 시간에 이렇게 하지를 못 해봤죠? 누구죠, 이거? 의상이죠? 이게 5교 중에 지금 현재 2개가 나오고 있죠? 법성정. 법성정은 누구예요? 원효대사. 최소한 나온 것 정도만 하자고요. 5교를 다 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의상, 하엄정. 현세관이에요? 내세관이에요? 꽃필화, 장엄할 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꽃이 장엄, 화려하게 펴있다고. 곧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세가 곧 천국이다 얘기하고 있다고. 꼭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게 곧 천국이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하엄정이야. 꽃필하 장엄할 엄자고. 자, 꽃봐 펴 있잖아. 꼭 죽어야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세상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이게 천국이지. 현세관 내세관? 죽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잖아. 이거 뭐야 그러면? 그럼 여러분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다음에 내세관을 가져가야 돼? 현세관을 가져가야 돼? 현세관 가져가. 여러분 꿈이 뭐야 지금 현재? 학교 가는 거 아니야? 학교 가는 거죠. 제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원효대사보다는 이분을 더 줘야 되겠지. 나는 현세관 갈 거예요 이렇게. 한 90대 죽을 때쯤 돼서는 바꿔볼게요. 원효대사로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잖아. 왜? 100세 시대니까 90살부터 준비하면 되잖아. 한 10년 동안 준비하고 가면 되잖아. 90살 때까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최소한 60에서 70년 정도는 이걸로 가시면 돼. 하엄정은. 나는 내 세관을 갈 거야. 살아서 행복해야지. 죽어서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갑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엄정의 개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동 하엄정이라고 불러요. 해동 하엄정의 개조가 되었고 19세 때 경주 항복사로 출가, 당에 유학할 지엄의 문화에서 하엄 사상을 공부, 귀국한 후에 낙산사와 부석사 밑줄, 낙산사 부석사 밑줄, 강원도의 낙산사와 영주의 부석사 등을 창건하였고 하엄 사상을 바탕으로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지통과 표운 등 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의상대사입니다. 왕에게 하왕계를 왕에게 조언했다. 이건 설총. 항룡사 구충목탑 건립을 왕에게 건의했다. 선자주마니까 자장. 성녀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 고성전을 남겼다. 위에 나왔지 아까 각훈.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고자 간음신앙을 강조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얘기하죠. 원효대사는 뭐죠? 나무아미 타부를 100번 정도 외치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즉 문명인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나무아미 탑을 외치면 된대요. 그럼 이거 천국 갈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의상의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큰 스님, 원효는 자기 제자들에게 백성을 향해서 나무아미 탑을 외치면 천국 갈 수 있다는데요. 원효 대사의 말에서. 의상은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의상이 한 30살 정도 덜 먹었어요. 원효가 30살 정도 더 먹었어요. 원효 대사 말이 맞아. 진짜예요? 그렇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일 수도 있어. 꼭 죽어야 가는 건 아니야. 이게 관음신앙이야. 이렇게 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간세음 보살 외치면 바로 여기에 천국이 되는 거야. 요건 죽기 전에 남의 합탈을 외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죽어야 가는 거예요. 현재가 뭐죠? 이거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불러요? 나무야비탑을 간세음 보살이라는 말을 쓰지. 그럼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에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뭐라고 불러요?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봐. 보살이라는 단어 봐. 보살. 반대되는 단어가 부처라는 단어가 있지.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스님이에요. 열심히 도를 닦고 있어요. 저희 끝에 있는 벽까지 제가 가게 되면 부처가 돼요. 부처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깨우친 자라는 뜻이에요. 깨우친 자. 언젠가 터득했다는 뜻이죠. 깨우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벽에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중생의 신음소리. 자,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 소리를요. 차마 여러분을 등지고 저기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 수도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절에 가면 스님들이 뭐라 불러요? 우리한테? 보살님 오셔서 여기 인사 합장하잖아요. 전 보살이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어떻게 봐주는 거죠? 스님들이 우리를 굉장히 넓게 봐주는 거예요. 보살님 오셔서 이렇게 합장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고마워 생각해야 돼요. 왜? 매일 소주 먹고 매일 담배 피우고 매일 술 먹는데 매일 또 여자 만나고 매일 남자 만나는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나를 보살이란다고? 와, 저 스님 나를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살이에요. 가지 않고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내가 구제하겠다는 게 간세음 보살이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보살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고마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넓게 봐주는 거예요. 원래 스님이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스님이 우리를 뭐라 본다고요?
응? 중생이라고 본다고요? 좀 고급스러운 언어 쓰지 마시고 좀 천박한 언어를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스님들 우리를 볼 때 뭐라 본다고? 돼지 같은 사람을 본다고요. 네, 저팔계로 본다고요. 우리를. 돼지의 짤 써서 우리 저팔계로 본다고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할 때 아무리 중생이 똑똑해도 저팔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개 기율을 지키지 못하는 절팔계라고. 지켜요 여러분들? 고기 먹으면 멋있게 먹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그것부터 해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음주 감호하잖아 가끔씩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되잖아.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걸 하신 분들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불교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들은 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저팔계로 본다고. 저팔계는 돼지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팔계일 뿐이에요. 근데 저팔계를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보살님 이렇게 대우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땡큐 베리마치 해야지. 굉장히 나를 외우해 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시주 한 10만 원 하고 와야지. 안 그래? 그래서 달랑 10,000원짜리 안 돼가지고 하지 말고 한 10만 원짜리 확 집어넣고 와야지. 안 그래? 생각이 없구나. 돈이 어디 있어서 학생이. 자, 계속 가요. 몇 번 가야 되지? 17분 풀다 그랬구나.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신문화쟁론을 조설하신 분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원효대사. 신문화쟁론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 당시 최고의 하두가 뭐였다고요? 유식학하고요. 공사상이라고요. 한자로 이렇게 공사상, 빌공지 텅 비어있다는 뜻이야. 이걸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서로 싸우고 있다. 유식학. 이건 오직 부처란 뜻이에요. 오직 부처. 오직 예수란 말 꼭 같아요. 오은지란 뜻이에요. 오직 깨우친 사람 부처밖에 없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게 유식학이에요. 오직 유자, 알식자, 깨우친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공, 무슨 깨우쳐, 개소리 치워. 세상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있는데 부정하고 있다, 세상을. 이건 누구의 사상이에요? 이게 부처의 사상이라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비어있다고, 공사상이라고. 그런데 이거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처가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처가 써놓은 불경책 보고 지네들이 지랄던 거라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종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이게 오교. 이해 가셨죠? 네. 공사상이 어디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고구려 불교 종파가 뭐예요? 공사상에 들어왔다고. 대승불교인 공사상에 들어왔다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이게 부처님의 사상에 들어왔다. 이게 신라에서 언효대사 시기에 치열하게 이거 가지고 두개 싸운다고. 이게만 서로 싸운다고. 언효가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신문화쟁론 언효 해통사상으로 하나로 묶어버렸다고. 그 사상이 뭐예요? 일심사상이라고요. 일심사상이라고요. 하나라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일심사상이라고 한다고요. 네. 됐죠? 18번 가겠습니다. 이건 낙산사는 하엄사상을 정립한 적심한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던 의상입니다. 의상이 신라 문무학 때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엄 일승 법궤도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의상 고르면 돼요. 수선사 결사를 통해 불교를 개혁하였다. 이건 진울이에요. 고려시대 무신 정권 시기의 진울입니다.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진울. 누구의 후원을 받습니까? 무신 정권인 최충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최충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최충원. 그 다음 2번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를 주장했다. 유불일치. 그의 제자 해심입니다. 해심. 원효의 진울의 제자 해심. 3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그랬습니다. 교장. 대각곡사 의천입니다. 대각곡사 의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왕호 천축국전 해초입니다. 해초.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간음시장 간세음보살을 내치면 해결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볼까요? 밑줄근 이 종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을 개창한 지증대사와 탑비와 승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문경 봉암사예요. 자, 문경의 봉암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
봉암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예. 선종 두 산이 있죠. 9개 산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문경 봉암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양산문입니다. 자, 개창한 지증대사 탑비와 승탑입니다. 비문에는 도의가 당에서 들어와 처음으로 선을 말하였고, 도의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종을 가져온 승려예요. 말하였고, 뒤를 이어 도윤, 범일, 무염 등이 당에서 선을 배우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대 이 종파의 수용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종파가 뭐예요? 선종이라고요. 선종이라고요. 자, 1번 사직단에서 풍요와 기원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예요. 네. 조선시대 사직단에서 사직에서 제사를 지냈다. 두 번째, 천명사상을 통해 왕조 교체를 정당화했다. 왕이 능력이 안 되면 교체해야 한다. 역성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맹자사상입니다. 네, 맹자사상입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했던 정도전이 맹자를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왕이 부실해서 바꿔야 되겠다. 시경, 서경, 역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유교입니다. 이건 유교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한 것은 이건 도교입니다. 도교입니다.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선종의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답이 되겠고요. 20번 가죠. 20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는 뭐죠? 석가탑. 석가탑. 불국사에 가면 2층에 가면 있으면 석가탑. 나는요? 다보탑. 이걸 뭐라 보죠? 쌍탑. 서로 탑이 마주보고 있다. 쌍탑이라고 불러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3층 탑이 삼국통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석가탑이 탑이 3층이야. 밑에 1층, 2층 기단부는 탑에 치질 않아. 1, 2, 3 돼 있죠. 석가탑에 1층, 2층, 3층이 돼 있죠. 이게 3층 탑이에요.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통일신라의 탑 모두 다 3층이라고. 삼국이 통일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게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꿈은 뭐였죠? 삼국 통일 완성이지. 꿈과 현실이 하나 됐다. 마주보고 있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절간에 거의 대부분 탑들인 쌍탑을 가지고 있다고. 쌀탑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꿈과 이상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단부가 보면 3층 탑 보면 2층 대로 2층 기단을 만들고 있다.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탑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탑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왜?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여러분 쌓여야 된다고. 탑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본. 가문사지 3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였다. 맞지. 왜? 통일된 탑이잖아요. 3층 탑이잖아요. 두 번째, 내부에 무구정강 대다란경이라고 하는 최소의 목판경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급본이죠.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전형적인 탑은 좌측에 있는 석가탑 양식이 전형적이에요. 3층 탑이 전형적이에요. 그럼 다보탑은요, 굉장히 특색 있는 탑이에요.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지 못한 것이 하나 딱 나온 게 다보탑이에요. 굉장히 이국적인 탑이다 보시면 돼요. 이국적 탑을 적어놔. 이국적 탑이다. 굉장히 이국적이다. 니을번. 기단과 탑신의 불상이 도둘새김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둘새김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표현하면 부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도둘새김, 양각으로, 보통 음각인데 여기는 양각으로 만들어졌다. 양양의 진전사지입니다. 양양의 진정사지 3층 석탑이 부조 형식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조 양식이다. 답은 기역, 니은.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가부터 다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보죠. 가는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모전, 모방했다. 그 당시 우리는 벽돌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벽돌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만들었다는 거는 벽돌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나는요, 하순 쌍봉사.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일종의 부도입니다. 스님이 죽었을 때 하장을 하고 사리를 갖다가 묻는 풍습.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종이 지금 신라시대에 하대에 유래되고 있습니다. 선종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려가 죽으면 하장을 해서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이 만들어졌다. 다. 아까 방금 했던 다는 석가탑이죠.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자,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로 골라보세요. 선덕여왕이 가장 빠르죠. 중대니까. 그 다음에 경도광이 되겠네요. 경도광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요거 이제 868년 경문왕 때예요. 네, 경문왕 때.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이죠 그러면? 2번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자,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22번. 다음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 불상은 석가불과 다보탑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형상화된 것으로 동경영원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광배와, 광배는 이렇게 얼굴 주변에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광배라 불러요. 뒤에 뾰족뾰족 나와 있죠. 광배와 양감 있는 연꽃의 표현 등은 고구려 불상 조각의 전통을 개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발해에 이불병자상에 부처님 두 분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발해에 이불병자상.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신다. 발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불상입니다. 잡아야 되겠죠? 발해 거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기억번. 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조로 삼았다. 태조 왕건. 전혀 관련 없죠? 태조 왕건 얘기고요. 니은번. 중앙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가져왔다. 네. 충인의, 인의, 예, 지, 충, 신, 인부, 의부, 예부, 지부, 충부, 신부. 이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의, 예지, 충신이에요. 네, 유교적 관직명을 가져왔다. 맞습니다.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인한, 대응, 즉 무왕과 문왕의 연어가 등장하고 있죠. 니은 정답이 되겠고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장을 파견을 했다. 예,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무무왕 시기에 처음으로 예사장, 지방간을 감찰한 예사장을 파견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지방간의 비리를 잡아내겠다는 무무왕 시기에 해당되는 점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고려시대부터 중세사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